이미지를 여기 눌러서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 누르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클립보드에 복사됐다 뜨고 붙여놓으면 캬 똑같죠? 와 이제 이게 돼. 안녕하세요. 뻘정어소의 뻘짓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미출시 기기를 미리 써볼 수 있다는 거. 물론 그만큼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제품은 삼성 갤럭시 북4 프로를 빌려왔고요. 전작이 생각보다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이번에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우선 제가 가져온 모델은 14인치 모델이고요. 14, 16인치 있고 북4 프로 360 모델 따로 있고 색은 문스톤 그레이와 플래티넘 실버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문스톤 그레이입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전작도 색역이나 이런 건 좋았거든요. 근데 14인치 모델은 베젤이 플라스틱으로 튀어나와 있다거나 14, 16인치 공통으로 화면 반사가 심한 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안티 리플렉션이라고 빛 반사 방지 패널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보면 약간 반딱반딱한 느낌은 없죠. 반사 방지 품질 자체도 좋은 편이고 심지어 터치가 돼요. 완전히 접히는 프로 360 아니고 일반 모델인데도 터치가 됩니다. 보통 터치가 되면 AR 처리를 안 하거든요. 코팅에 닳기도 하고 화면 특성도 달라지고 결국 이게 다 비용이니까. 근데 요즘 해외 젊은 세대들이 터치 스크린에 익숙하고 구형 PC 플랫폼을 어려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넣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와 별개로도 터치가 있으면 확실히 편해요. 전 요긴하게 썼습니다. S펜은 프로 360 모델만 지원하고 울트라와 프로 라인업은 손터치 만 지원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펼쳐지는 게 이 정도? 일반적인 노트북 수준이고 무게중심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잡혀있죠. 디스플레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QHD보다 약간 큰 16:10 비율이 고해상도에 가변 주사율도 가능한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패널이 장착됐고요. 색역도 찍어보면 DCI P3 기준 커버리지 100%, 볼륨 120%까지 챙겨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그냥 탑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 밝기는 400니트 가량으로 보통 노트북이 300니트 정도 하니까 살짝 밝은 편이라 보시면 되고요. HDR 모드에서는 최고 500니트까지 갑니다. 베사 인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비전 부스터라고 왜 스마트폰 밝은 야외에서 보면 지가 알아서 잘 보이게 대비 같은 거 조절하잖아요. 똑같은 게 들어갔어요. 표기 니트보다는 야외에서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메뉴가 왼쪽 위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살짝 거슬리긴 해요. 이건 전작부터 그러더니 디자인으로 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성능을 살펴봐야 할 텐데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H가 탑재됐는데 이게 뭐냐? 노트북용 CPU 네이밍이 크게 바뀌었어요. 전작 기준 인텔 코어 i5 1340P가 있다. 그럼 i5는 등급, 13은 세대명, 뒷부분은 세그먼트, 맨 뒤 알파벳은 U면 저전력, P면 퍼포먼스, H면 고전력 이랬는데 이번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라인업 한번 보여드리면 1340U, 164U는 최대 전력이 30W 가는 완전 저전력 프로세서고요. 그 다음은 57W까지 가는데 125U, 135U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올라가면 더 상위 프로세서인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 코어 구성이 똑같고 클럭 차이 정도니까 U에서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쪽이 가성비가 좋긴 하네요. 근데 코어 구성이 좀 이상하죠?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H 라인업으로 봐보면 울트라 9까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좋은 거고 U 프로세서와의 차이점은 그래픽이 인텔 아크가 들어가요. 그리고 최대 전력이 CPU 종류에 따라서 64W 혹은 115W까지 간다는 점. 성능이 좀 더 좋다는 거죠. 얘는 인텔 코어 울트라 5와 울트라 7이 코어 구성이 차이가 좀 나네요. 인텔이 12세대부터 성능이 P코어, 효율이 2코어를 조합한 빅리틀 구조로 CPU를 내놨죠. 영상 시청 같은 간단한 작업할 때는 이 코어만 써서 전력 효율을 올리고 고성능이 필요하다면 P코어 혹은 P코어 2코어 둘 다 쓰게 하고요. 이번엔 P코어 2코어, LP 2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LP가 로우 파워 이런 뜻일 거예요. 이 코어보다도 더 전력 효율이 좋은 코어인 거죠. 그래서 총 3개의 코어 구성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에 가까울 때는 LP 2코어만 써서 대기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P코어, 2코어, LP 2코어인데 보시면 이 코어들은 구성이 다 똑같죠. 반면 울트라 5는 4P코어, 울트라 7은 6P코어이기 때문에 고성능 작업의 속도는 P코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H 라인업에서는 울트라 5와 7이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그래서 다시 CPU로 보면 6 플러스 8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무려 16코어 22스레드를 가지고 있고요. SSD는 1기 7000, 쓰기 5002, PM9A1, 와이파이는 6E, 최신 규격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에 드디어 아크가 들어왔습니다.
와, 드디어 하드웨어 가속이 강력하기 때문에 유튜브 8K AV1 영상, 여기 코덱 AV1 보이시죠? 하드웨어 디코딩을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성능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설계 중인 거 빌려온 거라서 전압 세팅이나 이런 게 실제품이랑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인텔 오피셜 전작 대비 CPU 멀티스레드 7% 상승, GPU 성능은 전작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 대비 90% 향상되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밑에 NPU라는 게 생겼습니다. 인텔 AI 부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CPU에 새로운 타일 구조를 도입했는데 베이스 타일 위에 GPU 타일, CPU 타일, SoC 타일, IO 타일을 깔아서 적층시켰어요. 여기 SoC 타일에 NPU와 LPU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기존 AI 연산은 GPU를 통한 GPGPU 가속이었는데 전용 가속기가 들어간 거죠. 물론 그 지원되는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몇 개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특히 이게 온 디바이스 AI잖아요. 서버를 안 통하는 인터넷 없이도 작동된다는 건데 이런 AI 활용 프로그램들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GPU보다는 NPU를 통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고요. 최근 ARM 계열들이 치고 올라오긴 하는데 X86이 아무래도 호환성이 좋기도 하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도 AI를 밀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표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인텔 이보 인증도 약간 달라졌어요. 다른 건 똑같은데 인텔 이보 에디션이라고 생겼습니다. 스티커가 좀 멋있게 바뀌었어. 이번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탑재되어야 되고요. 이외에도 뭐 성능, 빠른 충전, 빠른 부팅, 긴 배터리 수명, 연결성 같은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노트북에 인텔 이보 에디션 인증을 주는 거예요. 인텔이 인증한 기본빵 이상은 하는 노트북이라는 거죠. 게임도 조금 해봤는데 롤 정도는 뭐 당연히 무리 없이 돌아가고요. 인텔 아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훨씬 쾌적했습니다. 캐주얼 게임 정도는 잘 될 거예요. 배터리 타임도 간단하게 측정해보니까 무려 6시간 30분이 갔고요. 14인치라 배터리도 좀 작은데 생각보다 오래 갔고 65W USB PD 충전도 지원하는데 25분에 35%, 50분에 65%, 1시간 10분이면 90%까지 차더라고요. 얘는 크기도 작잖아요. 무게가 1.23kg 정도, 16인치 모델은 1.56kg 정도 한다 하고요. 자, 그럼 한번 슬슬 뜯어볼까요? 요게 제일 궁금하죠? 전작이랑 비슷하다. 일단 SSD 중앙에 있고요. 바로 위가 CPU고요. 두꺼운 히트파이프 2개 그리고 팬 2개가 쿨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 SSD 이쪽에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AKG 스피커도 크다. 최대 5W 출력 우퍼 2개, 2W 트위터 2개 해가지고 쿼드 구성입니다. 이거 돌비 애트모스 켜니까 사운드도 괜찮더라고요. 잠깐만. 근데 이거 2개 팬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로 한번 재보자. 일단 왼쪽에 있는 애는 40mm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35mm. 그렇네. 여기가 살짝 작네요. 이 펜 크기 똑같은 걸로 하면 단거도 더 낮출 수 있을 텐데 아마 공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작은 거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사실 삼성 노트북을 사는 이유는 갤럭시 에코시스템, 즉 갤럭시 유니버스의 생태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 세팅 예뻐봐. 난 이 디자인이 너무 재밌더라. 태블릿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죠? 잠깐 볼까? 일단 디스플레이 보면 여기 ICC 프로파일 내장되어 있고요. 전문가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색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HDR 어떻게 할 건지 비전 부스터 끌 수도 있고요. 카메라 마이크 원클릭으로 차단할 수도 있고 근데 난 그 카메라만 차단하고 싶은데 이거 따로 옵션을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리고 유용한 기능 노트북 열면 자동으로 시작. 요거 좋습니다. 배터리도 보면 최대 80%까지만 충전해서 배터리 효율을 지키거나 아니면 성능 모드 선택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성능 모드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 FN, F11 눌러서 설정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키보드 백라이트까지 조절 가능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바로 기기 간 연결이죠. 갤럭시 에코시스템 하면 삼성 노트나 파일 옮기는 퀵쉐어 이 점 뭐 다들 아시죠? 근데 보면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 CMC 다른 기기에서 앱 이어서 사용이 있습니다. 와 드디어 들어왔어. 요거 태블릿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한번 걸어보면 자, 제 핸드폰에 오죠? 노트북에도 옵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전화를 받아서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와이파이가 아니어도 삼성 계정으로 하는 거라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 되고요. 전화를 이쪽으로 당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꺼지고 다시 당겨 받으면 연락하고 와 이게 유기적으로 바로바로 다 돼. 거기다가 문자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전화 주세요. 문자를 이렇게
딱 보내면 바로 이렇게 문자가 오죠. 제 핸드폰에도 바로 연동이 다 되고요. 와, 이건 진짜 편한 기능이고, 업데이트 예정인 기능도 하나 있는데 오토 스위치라고 이미 워치나 태블릿에선 되는데 이번에 노트북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갤럭시 버즈가 갤럭시 북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노트북으로 음악 듣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다던가 하면 자동으로 버즈가 핸드폰으로 붙어요. 전화 종료하면 다시 노트북으로 자동으로 붙고요. 이것도 기능이 괜찮죠. 이외에도 삼성 스튜디오 앱으로 모바일 PC 크로스 플랫폼으로 영상 편집 강화되고요. 모바일에 들어가 있는 사진 리마스터 기능 PC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업데이트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기에서 앱 이어서 사용, 이건 이제 같은 와이파이여야 돼요. 보여드리면 제가 웹서핑을 하다가 이런 문구를 복사를 해요. 그럼 노트북에 이제 클립보드에 복사됐다고 뜨죠? 여기서 붙여 넣으면 붐! 뜹니다. 한번 이미지도 해보면 이미지를 여기 눌러서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 누르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클립보드에 복사됐다 뜨고 붙여 넣으면 똑같죠? 와, 이제 이게 돼. 왜 이걸 이제 한 거야? 솔직히 세컨드 스크린 이런 거는 서드파티 앱으로도 되잖아요. 이걸 집중 공략하면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세컨드 스크린이 뭐냐? 갤럭시 탭을 무선으로 듀얼 모니터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바뀌었는데 이제 태블릿을 세로로도 쓸 수 있어요. 웹서핑 문서 같은 거 볼 때 좋겠죠? 이거보다 멀티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재밌어요. 봐봐, 지금 연결해둔 상태거든요. 마우스가 핸드폰으로 간다?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갤러리 복사가 돼. 야, 신기하죠? 휠로 인터넷 웹서핑도 되고 좀 재밌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 정도면 설명 대충 다 드린 것 같고요. 포트 이거 HDMI 2.1이에요 8K 출력까지 됩니다. 전작은 왠지 모르겠지만 1.4를 넣어놨었죠. 용 많이 먹었나봐. 그리고 썬더볼트 포 단자 2개, 반대편에 3.5파이 단자 USB Type-A, 환영이야. 마이크로 SD 포트까지 이제 레거시가 된 것들도 다 챙겨놨어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작에서 아쉬웠던 부분들, 특히 디스플레이 개선 확실하게 했고 생태계 강화도 확실하게 됐어요. 이 정도면 뭐 게이밍 노트북으로 가는 게 아닌 이상 갤럭시 유저가 쓰기에 너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확실히 이런 걸 직접 설계하니까 뭐 바로바로 피드백이 돼서 좋네요. 완성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